네, 안녕하세요. 네, 건축하는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예전에 이제 그 10만 전자가 다시 오는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점이 많이 물렸었죠. 코로나 끝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주식 잘 하시는 분들 이제 라이브나 이런 데 가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0만 점 다시 올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보통 삼성전자는 지금도 좋다, 담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자면은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삼전 하이닉스 이제 여기서 잘하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TSMC 같은 곳에서 잘 하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까지는 보통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D램과 낸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뭐가 있냐? 뭐 NPU, MCU, AP, GPU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산업, 그러니까 두 반도체는 각각 특징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공장형처럼 막 찍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문형으로 제작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애플이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삼전한테 가서 이제 그 마트에서 이렇게 담으면 되죠. 그냥 이제 깔려 있는 거에 내가 필요한 만큼 담아가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TSMC 전화해서 야, 너 이거 언제까지 나 이거 만들어줘야 돼? 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 주문형으로 제작을 하니까 재고가 남지 않죠. 근데 이제 공장형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필요 없어지게 되면은 그 재고가 엄청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안에서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그 찍어낸 메모리량이 많아져서 이제 감산을 하죠. 공장이 감산을 해서 다시 이 재고가 줄어드는 시즌이 있고 이 재고가 줄어들었을 때 다시 수요가 많아지면은 다시 증설을 해서 이만큼 다시 쌓아 올라가는 요 구조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사이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여기들도 마이크론까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요 세 가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 사이클 산업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 거겠죠. 그러면은 왜 주린이들은 저도 포함한 주린이죠. 네, 저 주린이들은 왜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는 빠지면 못 담는 거죠. 이제 빠지면은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못 담는 거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이제 과하게 담았기 때문에 나눠서 담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써야 될 돈까지 다 넣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처음부터 넣어버리면은 이제 점점 물 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빠졌을 때 이제 또 담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대출을 받든 하면 더 큰 리스크를 가지게 돼서 오래 그 종목을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서 크게 위험할 리스크가 있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상황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제 여기를 길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쭉 올라갔다 지금 되게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2010, 20년 이런 데 당겨 보면은 여기 안에서도 엄청 등락이 있었던 연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9년, 99년부터 이제 20년도 중반까지 쭉 올랐다가 21년도에 또 빠졌다가 또 쭉 22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또 올랐다. 계속 올라가다가 또 2008년쯤부터 와서 또 조정이 오고 또 쭉 올라오다가 또 여기 오는 순간 또 주춤하는 구간이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의 반복이죠. 이런 것들의 반복이 이제 아무래도 이 메모리의 재고와 그 다음에 증설, 감산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 투자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수익률들을 먹었을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을 분기별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근 5년의 통계를 봤을 때 뭐 간단하게 봐도 한 2%, 2.5% 정도 주죠. 그러면은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배당으로만 1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리하지 않는 금액을 모아서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의 10%와 아니 10에서 12% 정도와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수익률이 되겠죠. 그럼 5년 전의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18년도 정도죠. 요 정도. 그럼 여기 이제 4만 전자 때 담고 있다가 지금 거의 약 한 7, 80%? 네,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의 한 80%, 90% 정도 되는 이제 주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3사 독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큰 수익을 바라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모가 와서 이제 이런 종목을 잘 못 보유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메인인 기업입니다. 이제 기업,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주문형이 아닌 공장형으로 찍어내서 판매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사이클이 존재하고 이제 재고 관리를 위해 증설도 하고 감산도 하는 이러한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사이클을 통해서 주가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자기한테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 적금식으로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적정선에서 평균 주가가 맞춰질 거고, 그랬을 때 보유한 기간에 이제 배당 수익률 플러스 주가 수익률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오늘은 항상 주가가 이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욕을 먹는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 요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